Target Center. We are heartbroken by the tragic loss of Alex Pretty that occurred yesterday in Minneapolis. We extend our love, support, and heartfelt sympathies to Alex's family, friends, and our community during this difficult time. Please join us in honoring the life and memory of Alex Pretty with a moment of silence. 미국 시각 1월 25일에 있었던 NBA 미네소타 팀버울브즈 홈 경기 직전 영상을 보셨습니다. 묵념이 끝난 다음에 관객들이 아이스한테 욕을 하는 거를 거기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LA에 있는 홍영훈 통신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영훈입니다. 네. 우리는 잠깐 못 본 건데 말이에요. 그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처지에서 잠깐 못 본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생겨가지고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주말에 제가 애를 보고 있다가 계속 믿을 수 없는 영상들이나 이런 막 발언들이 쏟아져가지고 네. 진짜 저도 이거를 팔로우업 하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또 LA에 계시니까 남의 일도 아니거든요. 잠시 후에 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만은. 그쵸.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그래도 제가 처음에 이 방송 준비할 때는 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그런 톤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다. 왜냐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랬는데 다행히 지금 일시적으로나마 좀 좋은 결과가 있어서 그것까지 조금 오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밝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37세 여성 르네굿이 제가 이 표현을 꼭 쓸게요. 처형된 일이 맞습니다. 있었던 게 이미 전해드린 뉴스인데 주말 사이 또 한 명의 무고한 시민이 처형당했습니다. 알렉스 프레티라는 이 37세 남성은 국경수비대에 의해서 총격을 당해서 사망했고 이 남성이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점을 더 자아내고 있는 거는 이분이 그 중환자실 집중치료실의 간호사였대요. 네. 그리고 보훈병원이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더 사람들이 안타깝게 했는데 뭐 워낙 영상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졌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과정을 짧게만 얘기 드리면 미니애폴리스 시내에서 국경수비대 요원들이 한 여성을 체포하려고 페퍼 스프레이를 쏘자 이를 말리는 와중에 갑자기 요원들이 이 남성을 이 알렉스 프레티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그 후에 바닥에 나서 제압하더니 정말 무슨 처형을 하듯이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네. 뒤통수를 쏜 겁니다. 네. 이게 사실 그 사법적인 영역에서 보면은 저도 옛날에 이런 경찰한테 관련한 얘기를 들었는데 누군가의 총격을 다했을 때 부검을 해보면은 뒤를 쐈는지 앞을 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뒤를 쏜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저항이 없고 그렇죠. 이거는 뭐 정당방위 주장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통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알렉스 프레티는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완전히 제압당한 상태여서 저항하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게 알렉스 프레티가 총을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마치 이게 일부 세력에서는 알렉스 프레티가 총을 막 휘두르고 위협을 가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원들이 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영상을 보면 알지만 이 사람은 총을 꺼내지도 않았어요. 들고 있던 건 아이폰이죠. 네. 그리고 요원들이 덮쳐서 오히려 총을 바로 빼앗아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요원들이 쉽게 말해 센터를 까서 총을 꺼냈다는 소리입니다. 네. 이 영상 보시면은 이 모든 게 일어나는 뒤쪽에 핑크색 코트를 입은 여성분이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 여성분도 영상을 찍으셨고 그 영상도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누군가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각도에서 영상이 찍혔기 때문에 네.
알렉스 프레티가 무기를 휘두르지 않았고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상을 보면 너무나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미국의 전국적인 트렌드라고 하죠. 그 아이스 요원들은 자기 이름표를 안 붙이고 복면을 쓰고 다니다 보니까 복면을 쓰고 그 방탄조끼 같은 걸 입고 장구여대 같은 걸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가 아이스인지 알아볼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시민들이 그 사람을 두고 모두가 카메라를 꺼내는 게 전국적인 습관이 됐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제를, 무민 통제를 잘 받기 때문에 그 바디캠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이 전체를 찍는 걸 항상 달고 있는데 아이스원들은 이런 게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주지사인 팀 왈주와 미니애폴리스 시장 제코프리가 이 사태를 주정부 권한에 대한 연방의 침해로 규정을 하고 비상체제를 가동해서 주 방위군을 대기시켰습니다. 근데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고 있는 영상 보면은 주방위군이 그렇다고 뭐 아이스랑 충돌을 하고 막 이러진 않고 그렇죠. 시위대에서 커피와 도넛을 나눠주는 등 이제 지원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있대요. 이거 우리나라 언론에도 꽤 소개가 된 것 같던데 이게 아예 그냥 잘 보이는 형광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미네소타 주방위군이 무기도 안 들고 도넛이랑 커피를 들고 다닌다. 이게 그 아이스랑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죠. 본인들은 이제 너 시위대 편이다라는 걸 보여주도록 일부러 이렇게 형광색 조끼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오히려 연방정부에 대한 주권 침해라면서 주민들을 조직화된 폭도를 규정하고 적극 맞섰습니다. 특히 이제 법무장관 펜본디가 왈지에게 서한 보내서 유권자 명부 제공 등을 요구하면서 이러면 우리가 미네소타에 있는 연방 요원들 빠질게 이러고 제이디 벤스랑 백악관 대변인은 이거 다 정당하게 이루어진 권한 집행이다라고 하고 연방정부 인사들은 프레티를 테러리스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순식간에 가해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네, 르네구시 때도 그런 노력을 했죠. 네네. 이렇게 지금 어떤 주정부 대 연방정부의 대결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방법무부는 르네굿 사건 수사도 주에 있는 수사기관들을 이제 배제를 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정치 싸움이죠. 연방 법무부가 이제 트럼프의 의중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네소타주에 있는 수사국은 수사하지 마라. 예, 이런 겁니다. 심지어는 연방정부 기관에서도 이거를 수사하겠다고 나선 사람들도 배제를 하고 있어요. 이거 내가 수사하고 싶다라고 한 FBI 요원들이 있었는데 어딜 껴들어라고 한 거예요. 네,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웃겼던 게 그 FBI 내부에서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꼭 이런 극우 세력들은 비슷한 걸로 흐르는지 모르겠는데 르네굿의 남편이나 이런 주변인들을 조사하는 식의 인권 침해 요소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수사관이 있었는데 우리 저 이태원 참사 직후에는 가족들의 신원을 알아보려는 검찰의 노력이 언론에 들켜가지고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검찰 내부에서 누가 저항했다는 말은 못 들어봤는데 FBI는 그래도 조직이 좀 건강한 모양이네요. 그렇죠. 비슷한 사례로 미니애폴리스 주재 검사실에서도 6명의 검사가 배우자를 수사 대상으로 삼으려는 연방 법무부의 지시를 거부하면서 집단 사표를 냈습니다. 아, 사임한 이유가 이거였군요. 그러니까 그 네네. 희생당한 르네구 씨의 배우자를 왜 수사하냐 하고 사표를 던진 거다. 법무부는 심지어 주지사 시장의 사무실 소환장 발부해서 너희들이 시위를 부추겼다, 공모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아, 이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민주당 소속 시장이 니들이 아이스 물러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폭도로 변하는 거 아니냐, 너희를 수사하겠어라고 으름장을 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연방정부랑 주정부의 갈등이 격화되는 와중에 아니, 윤석열도 아닌 사람이 왜 검찰공화국도 하고 있네? 여튼,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시민들은 당연히 시위에 나섰죠. 이
미니애폴리스, 미네소타 이쪽이 어떤 데냐면은 진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도시에 대해서 무슨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이미지가 있어 하면 진짜 약간 비속어를 쓸게요. 존나 춥다밖에 없어요, 진짜. 오, 우리 생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욕을 쓰셨는데, 지금 시각 미네아폴리스가 영하 13도니까 동네 기준으로는 아주 따뜻한 수준인데, 그렇죠. 보통 영하 그러니까 20도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올겨울에, 예. 제 친구 중에서 미니애폴리스에서 일한 친구가 있는데 네.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어느 정도 추운지를 알려줄게 하대요. 뭐라 그러냐면은 미니애폴리스 시내에는 고층 건물마다 통로가 막 뭐 10층, 20층에 통로들이 있대요. 네. 서로 건물을 이어주는 거라서 그런 게 왜 있는 거야? 뭐 서로 같은 건물도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건물과 건물로 이동을 한다. 네. 그럴 정도로 추운 데인데 이렇게 강추위 속에서 미니애폴리스 시내 시위대가 아이스를 철수해라, 아이스를 폐쇄해라 이러면서 5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건 꼭 그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올겨울이 정말 춥고, 미네소타주와 오데오 주변 지역은 원래 추워요. 네. 그리고 원래보다 더 춥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와서 이게 그냥 얼른 사진으로 드론 사진으로 보면 여름 같죠? 아닙니다. 영하 20도에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쵸. 여기가 근데 5만 명이 모였다 하면 우리는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촛불 시위에 익숙한 분들은 5만? 그렇게 많이 모인 건가 하는데 미니애폴리스 인구가 40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만 명이 모였다는 건 1000만 명에 사는 서울 인구로 치면 130만 명 정도가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두 집 건너 하나씩은 다 나갔다는 소리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게 아이스에 대한 시위다 보니까 분명히 저만 해도 그렇고 마음은 함께 하는데 못 나간 분들도 있는데 미니애폴리스에도 분명 뭔가 신분이 불안정해가지고 못 나가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나올 수 있는 사람 다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만 명이면은. 그게 저도 그런 얘기를 문득 들었어요. 그 LA와 뉴욕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다른 도시들도 집회를 하는데, 심지어 텍사스에서도 대도시에서는 집회를 하는데 거의 백인이 나온다. 네. 유색인종의 비율이 상당히 떨어진다.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네. 물론 이게 미니애폴리스가 당사자이긴 하지만 다른 도시에도 연대가 있었고 시카고, 뉴욕 뭐 그리고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미국 최고의 좌파 도시 시애틀, 포틀랜드 당연하고 LA도 마찬가지고 다 연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집회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네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바로바로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대응을 해나가는 게 할리우드인데 연예인들이 이제 아이스 아웃 배지 다는 등 그죠. 연대가 많이 있었고 뭐 특히 이에 대해서 발언하는 스타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최근에 본 영상에서는 유명한 배우이자 이제 제작자인 에드워드 노튼이 지금 이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무책임한 거다. 네, 저는 케이티 페리가 뭐 많은 포스트를 올리는 것도 봤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소셜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게 저명한 코미디언들이 이런 발언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아무래도 항상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나 정치에 대해서 많이 평론을 하면서 코미디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거에도 굉장히 좀 활동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하더라고요. 당장 우리가 지금 NBC의 기사를 보고 있는데 NBC의 코미디 프로도 지금 트럼프 때문에 문 닫을 뻔했던 했었으니까. 네. 그렇죠. 제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웃긴 얘기인데 이 주말에 사실 동부 지역에 네. 엄청난 눈폭풍이 있었거든요. 지금 뭐 뉴욕 지역에 집 밖에 문을 못 연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 뉴스들 지금 우리나라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텍사스에서는 막 도로가 얼어가지고 사람들이 차를 몰고 다니기 힘들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텍사스인데. 예. 네. 근데 저 아는 친구가 아이스 너무 싫다 도로에 막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그걸 보고 이게 이민 단속국이 싫다는 건가 아니면 진짜 도로 위 얼음이 싫다는 건가? 그거는 그린란드 집회에 보면 많이 나와요.
우리 동네에는 이미 충분히 마른 얼음이 있으니까 아이스 수출하지 마라. 네. 근데 또 이 친구가 텍사스에 있는 친구라서 뭐 나랑 정치적 입장에 반대일 수 있겠지 하면서 이제 묻지도 않고 그랬었죠. 예. 아,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이 물어봤을 텐데. 그쵸, 그쵸. 네. 아무튼 이게 그 알렉스 프레티 씨와 르네구 씨의 사건이 국내에 정말 많이 소개됐는데 그 중간에 LA에서도 일이 있었거든요. 요걸 오늘은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이 LA 노스리치 여기는 LA 시내에서 살짝 벗어난 동네인데 10년 전야에 43세 흑인 남성 키스 포터 주니어가 아이스 요원 브라이언 팔라시오스한테 사살됐는데 요 부분도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아이스 요원이 비번이었어요. 오프 듀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이스가 되면 일 안 하는 날에 사람 막 죽여도 되나요? 그러니까 일하는 날에 죽여도 이해 안 되지만 심지어 비번인 날 사람을 죽였습니다. 네. 현지 경찰과 이제 국토안보부는 포터가 총을 발사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유가족과 증언자들은 이게 누구를 뭐 위협하려 그런 게 아니라 새해맞이로 이제 일종의 불꽃놀이 하듯이 이렇게 펑펑 공중에 발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1월 1일에는 날씨 좋은 캘리포니아에서는 길거리에 나와서 축제하고 노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네. 왜 굳이 그때 이상 행동을 하는 사람을 찾으러 다녔는지 그걸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지 이건. 네. 사실 저도 새해 전야를 기억해 보면은 저희 동네가 좀 조용한 제가 사는 데가 조용한 동네이기도 한데 저는 돌이 이제 되는 아기를 키우고 있으니까 밤에 빵빵빵거리는 거에 민감하거든요. 아 그렇죠. 동네에서 불꽃놀이 엄청 했어요. 빠바방 빠바방 해가지고 아씨 애 깨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짜증내고 있었거든요. 저도. 맞다. 그리고 불꽃하고 총소리는 구분도 안 돼요. 구분 안 돼요. 그냥 따다당 따다당 하면은 그냥 눈 감고 있으면은 여기가 뭐 전장터인지 아니면은 진짜 주택가인지 몰라요. 그냥 빠바방 하니까. 저 진짜 겪었던 일이에요. LA의 세븐일레븐에서 그 불량품 폭죽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빵빵빵빵 소리가 나서 제가 아내의 손을 붙들고 여기서 오늘 죽는구나 생각했던 날이 있었어요. 근데 알바의 진짜. 표정을 보니까 아이 폭죽 터졌네 이런 표정이라 가지고 그냥 침착하게 나왔는데 그죠.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 사건이 미니애폴리스에서 르네굿 씨가 피살됐을 때랑 불과 이틀 차이로 발생해서 주목을 받았고 그렇습니다. 르네구 씨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틀 뒤에 키스포터 주니어 씨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LA 검찰과 경찰은 이제 살인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이스원은 정당방위다 이렇게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들은 범행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 앞을 촬영한 수없이 많은 영상을 분석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뭐 그쪽에서 얘기하는 위협이 되었다 이런 거는 발견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미네소타에서 일어난 두 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족 변호사는 어떤 이렇게 표현하더라. 어떤 선이 있는 인간이라도 그를 영웅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요원에 대해서. 여기서 그는 아이스의 요원. 네. 그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네소타 훨씬 이전에 아이스 반대 큰 집회가 여러 번 열린 곳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이미 화가 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더 화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LAPD 위원회 이렇게 주민들이 참석하는 그런 회의에 참석을 해서 유족들이 이 살인범 언제 기소하냐. 그러면서 특히 이제 아이스 요원이 신원을 밝히고 활동을 해야지 이렇게 비밀 경찰처럼 활동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또 그 LA 타임즈에 지금 저 기사 제목을 보고 계신데 또한 민주당과 지역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아이스가 저 따위로 하고 총을 들고 다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이스 복장을 흉내내고 다녀도 우리는 알 수 없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문제로 화를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도적 관점에서 보면은 권한 남용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포터 씨가 살해당했을 때는 연방기관 외에는 목격자가 없어서 이게 그냥 아이스 요원이 이랬어라고 하는 진술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아 촬영본이 안 남아 있군요. 네, LA 이게 사실은
키스포터 씨 이분의 사건이 좀 덜 주목을 받은 것도 있는데 원래 항상 사람이란 게 어쩔 수 없이 인지상정으로 이 충격적인 영상을 봤을 때 감정적 파워가 훨씬 들고 이거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40년, 50년 전에 우리나라 군부 정권이 고문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시신 탈취 작전하고 이랬던 이유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르네구 씨도 마찬가지고 이제 알렉스 프레티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총격을 당했던 영상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영상이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좀 덜 보도됐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하자면 앞에 제가 펜보니 법무부 장관이 아이스를 물리려면은 자, 이 사람이 그 법무부 장관이고 왜 열심히 얼굴 펴는 시술을 받으신 다음에 그 네. 아이스에서 붙잡아온 사람들을 배경으로 잔뜩 명품을 휘감고 사진 찍으시는 그분입니다. 네, 보신 적 네네. 있으시다면, 네. 그 사람이 이제 유권자 명부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걸 들으면은 뭐 유권자 명부 주는 게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이거를 조금 더 제가 파고들어 볼게요. 네. 트럼프는 이미 지난해부터 주민의 투표 자격 확인 시스템을 주에 제공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이래서 법무부가 각 주에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요청을 33개 주에 보냈고 27개 주는 유권자 명부 사본 제출 요구가 확인됐는데 대부분의 주는 당연히 이에 대해서 최소 정보만 제공하거나 거부했습니다. 협조를 거부한 24개 주와 워싱턴 DC는 법무부에 제소됐고요. 아예 주와 워싱턴 특별구를 제소했어요. 기소했어요. 예.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특히 미네소타나 민주당 주들은 연방 요원이나 아니면 연방 정부 차원에서 선거 개입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요청을 거부한 거거든요. 아니 이러면 이건 전두환 박정희가 아니라 이승만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 유권자들을 개별적으로 위협하려고 이 리스트를 받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특히나 이제 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짓을 한다고 하면은 더 뭔가 꼬름한 게 이 사람들 그 부정을 외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누구보다도 팬본디는 그럴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 구구들이 미국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이 선거에서 지는 이유는 부정.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선거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대거 불법적으로 선거에 나서고 있어서라고 말하고 있고 그죠. 사실 시민권이 있어도 전과가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 소수계를 투표 못하게 하려는 시도를 이미 여러 번 해왔거든요.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고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이 명부가 있으면은 한국처럼 이제 주민등록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는 뭐 이게 누구나 다 당연히 갖고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이런 개인정보 알아내는 게 무척 어렵죠. 네, 정보가 모인다고 해도 그거는 주정부가 관할하게 법률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연방이죠, 그 나라는. 네, 그런데 이거를 달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이거를 활용해서 무차별적인 그 이민자 단속에 나설 수 있다. 솔직히 지금 아이스도 사실상 아무런 명문화된 법적 권한 없이 모두의 집에 마구 쳐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유권자 리스트를 들고 사람들을 막 찾아가서 문을 벌어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참 그러니까 이걸로 굉장히 서로 첨예한 갈등이 있었죠. 자, 네. 짧은 그리고 시간 동안 다음은 이렇게 이제 많은 일들을 얘기했는데 아직 몇 개 더 남았어요. 이게 더 충격적이에요, 비주얼은. 이게 이제 이번 에피소드의 메인 빌런 나왔습니다. 그레고리 보비노. 네, 그렉 버비노. 이분이 이제 아이스와도 관련이 있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경수비대의 뭐 총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네, 보더 패트롤. 그러니까 미네소타 주변에 국경수비 일을 하는 사람 책임자라고 하고 연방이 시킨 대로 하는, 즉 트럼프가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그리고 사실 프레티 씨를 사살을 한 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국경수비대 대원들이었어요. 아, 그렇다면 이 그렉 보비노라는 사람의 관할하에 있는 인물이 처형하는 짓을 하고 다녔다는 건데 이 그쵸. 사람의 문제는 연방 요원들을 이끌고 그 시위 현장에 딱 나타났는데 이 비주얼이 너무 나치 같은 거예요. 이 비주얼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뭐 인종만 그쵸. 바꾸면 오텐클랜이나 퍼블릭 에너미 초기 활동 사진 같지만 문제는 중간에 나치 아저씨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코트 누가 봐도 이 나치 같은. 왜냐면 저 짙은 올리브 롱코트는 미국에서 흔히 입는 템이 아닙니다. 그쵸. 근데 그러니까 이 나치를 연상한다는 게 딱 봐도 보이는데 심지어는 독일 언론들이 나치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미국 언론, 영국 언론들이 외국 언론 띄어다 쓰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독일 언론들을 막 갖다 쓰기를 했습니다. 독일 언론에서 지금 나치 같다고 하질 않느냐.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해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이스가 거의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막 신원을 안 밝히고 이런 법 집행을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게시타포에 굉장히 많이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많이 비교하고 상황에서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나오니까 이제 국토안보부에서 이제 사실 이거 그냥 표준 근무복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기자들이 공식 목록을 뒤져보니까 이게 표준 근무복이 아닌데 공식 목록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표준 이게 표준 작업용 의상이라면 이미 나라가 뒤집혀졌겠죠 한번.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알렉스 프레티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활동을 방해하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활동 방해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봤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진짜 갱들의 언어잖아요. 죽은 사람을 그러니까 자신들이 죽인 사람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 사람 결국에 그리고 이런 사람이 날뛰는 거를 또 이 사람의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티논 국토안보부 장관은 또 이거를 백업을 해줘요. 아, 칭찬한다. 네, CNN 인터뷰에서 르네구스 행동 명백한 위협이었다. 알렉스 프레티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했고 비슷한 얘기를 해요. 다들 어떻게 되는지 봤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역 언론과 민주당 인사들이 연방장관이 국민을 살해한 거를 정당화하면서 국민 상대로 협박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런 식으로 전국이 어마어마하게 흔들리고 현실 감각이 어느 정도 있는 정치인들에게 이 사태가 위협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비슷한 일들이 생기는데 미국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공화당의 정치인들이 전의를 상실하죠. 어디 동네? 미네소타. 미네소타 주지사 공화당 후보가 있었는데 이분이 크리스 메이들. 네. 크리스 메이들이 선거운동을 중단했습니다. 바로 어제 일이었어요. 드랍하셨습니다. 네. 나는 우리 주 시민들에 대한 연방의 보복을 도저히 지지할 수 없다고 하면서 덧붙인 게 공화당이 도저히 이 선거를 치를 의지를 느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매우 정직하고 품위 있는 정치인의 행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2018년에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어마어마할 때, 그때 자유한국당의 후보들은 저런 말도 안 하고 다 출마 안 했거든요. 그냥 돈 쓰기 싫으니까. 저 사람도 돈 쓰기 싫으니까 그랬겠지만 무슨 그럴듯한 이유라도 돼야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드랍을 했다. 근데 사실 이분이 성향 자체가 강경 이민 단속을 지지하고 심지어 이제 2024년에 흑인 남성 총격 사건으로 기소된 미네소타주 경찰을 성공적으로 변호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 후보라서 네. 네. 그리고 이번에 르네굿 총격 사건의 가해 요원인 조나단 로스 이것도 진짜 코미디인데 조나단 로스 르네굿 사건에서 총격당하고 나서 그구들이 돈 모아줘서 지금 그 사람 지금 부자 됐죠. 됐거든요. 아, 그 사람한테 변호 자문을 해. 그러면 그냥 극우 변호사인데 이 사람도? 그렇죠. 근데 이제 프레티 사건까지 보면서 이건 도저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민 단속 강화 작전이 당초 목적을 벗어나서 선량한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고 이건 거의 이하상 변호사가 반성문 쓰는 수준인데 이러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색인인 미국 시민들까지 길에서 연방 요원에게 정지당하고 불신 검문당한다는 걸 얘기하면서 운전할 때 시민권 증명을 갖고 다녀야 하는 게 지금 미국이 말이 되는 상황이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이제 아예 그냥 나는 선거를 출마하지 않겠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건 뭐 정치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비슷한 것 같은 게 이러면 지역당들에서 대체 중앙당 미쳤냐? 왜 대통령 그냥 두냐라고 부글부글 한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정말 따끈하게 들어온 제가 이 뉴스를 보고 피디님한테 바로 메시지를 문자를 보냈거든요. 하셨죠. 네. 이거 원고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정말 6시간, 7시간 전쯤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보비노 아까 그 나치 코트 입었던 사람 경질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저 독일도 인정한 나치 아저씨가 경질이 됐다는 네네. 소식입니다. 그는 즉시 미니애폴리스를 떠나고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원래 근무지로 알려진 캘리포니아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아, 홍영훈 통신원의 동네로 돌아오. 이게 뭐예요? 네. 그리고 바로 은퇴를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치 자체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나치게 공격적 단속을 좀 자제하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죠. 지금 이번 정국에 욕을 좀 덜 먹는 방식으로 출구 전략을 택한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 해석 자체가 그 후속 인사가 톰 호먼이라는 것 때문에 무게를 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 뭡니까? 톰 호먼은 무차별 단속보다는 중범죄자 위주의 타겟 단속을 더 좀 선호하는 인사로 알려져 있고 오바마 정부 때도 아이스 국장 지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스의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잖아요. 트럼프가 하루에 몇 명씩 잡아와라고 할당량을 주는 바람에 죄 없는 사람들네 집을 막 문을 두들기고 동네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거잖아요. 트럼프의 그렇죠. 그 패턴에 맞는 일을 했던 인사는 아닌 거네요. 새로운 사람은.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 문제가 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아이스 요원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막 계약금 주면서 데려오고 너무 빨리 늘리다 보니까 이 법 집행 기관에서 경험도 없고 훈련도 덜 받은 사람들이 대거 아이스에 합류했고 아 이게 놀리는 게 아니라 그 글씨도 못 읽고 못 쓴다며요. 다수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나왔는데 이제 호머는 원래부터 아이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보니까 타깃 단속으로 좀 선회를 하면서 예전과 같은 반발을 좀 잠재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해서 트럼프는 미니애폴리스의 연방 요원들이 많이 철수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 소셜미디어 보고 있었는데 네. 한 12시 그러니까 지금 한 12시간 전 아침에 왈즈 주지사가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이걸 대화로 해결할 것이며 백악관이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 양반 뭔 한가로운 얘기를 하고 있나. 그죠. 시민들은 화가 났으니까. 이게 대화로 풀리겠어?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니까요. 그래서 트럼프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다가 왈즈와 좋은 대화 나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갈등은 아주 잠시나마 조금이라도 봉합되는 느낌이고 네. 왈즈 주지사도 트럼프가 미네소타주 수사관들이 프레티 총격 사건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수사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서로 뭐 카드 하나씩 주고받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수사권을 보장해주고 아이스와 군을 뒤로 물리고. 네. 그 사실상 그래서 트럼프가 좀 떠나겠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앞선 순서에서 얘기하신 대로 이제 이 강경 이민으로 이슈 파이팅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관세로 돌아선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국을 때렸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뉴스 사이클을 나는 계속 지배하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확실히 가장 크게 제 머릿속에 다가오는 건 뒤통수를 뜨끈하게 짓누르는 건 대체 앱스타인 파일이 얼마나 무섭길래 그렇죠. 이걸 언론들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앱스타인 파일은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 대통령도 납치해오고 우리나라 동네에 군대도 보냈다가 외국에 관세도 매겼다가 외국 땅도 달라고 위협도 해보고 오만 할 수 있는 미친 짓은 계속 다 하고 있거든요. 순번을 돌면서. 근데 병장기의 무기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관세로 한국을 괴롭혔다. 그러면 내일은 또 국내 어느 다른 동네에 아이스를 보내고 이런 짓을 반복할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 미네소타 시위에 나온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그 구호를 외친 게 되게 화제가 됐는데 피켓에다가 이제 뭐 시민권자는 뱅이든 막 처형을 당하니까 그렇죠. 이제 누구도 안전하지 않지만 미국에서 현재 안전한 건 앱스타인 파일 뿐이다. 이렇게 썼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뭐 분노한 시민들의 그 티모치 주지사에 대한 반응 말씀하시길래 저도 끝으로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까 김연아 평론가하고 얘기했는데 세상 어딜 가나 쿠데타의 문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언론을 통제하고 반대파를 어떻게 제압할지 생각하고 군과 경찰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소수의 인원을 색출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이제 쿠데타를 완성시키게 되는 건데 지금 해외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유혈 사태가 아이스 요원이 죽거나 보더 패트롤, 그러니까 이제 주경계 수비대, 국경 수비대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과잉 진압 도중에 죽는다. 이러면 민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속 시원한 장면일지 몰라도 트럼프에게는 내전을 시작할 그린라이트가 된다라는 걸 외국에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장 한복판이 된 팀월즈 주지사가 모르겠냐는 거예요. 미네아폴리스 시장님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경찰과 주 방위대한테 얘기를 한 거죠. 무섭게 굴지 마라. 그러니까 다만 몰라도 이제 뉴욕 한복판에서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전 세계의 이목이 너무 많이 집중돼 있으니까 부담스러워서 뉴욕에서는 얼마 전에 아이스 요원들이 체포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막 협박을 하고 다니다가. 근데 그 전에 맘다니 뉴욕 시장이 트럼프하고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고 두 사람의 관계가 좋다고 양자 모두 홍보하고 다닌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미네소타 민주당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이가 너무 나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쪽 사람 한 명이라도 죽이면 이건 내전의 시작이니까 그건 무조건 막자.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건 유능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트럼프는 안 멈출 거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제도권에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더 압력을 주면서 이걸 제도적으로 더 고쳐 나가는 거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보여줘야겠죠. 요새는 솔직히 뭐 아이스 나가라 이런 구호는 옛날이고 이제 아예 아이스 폐지해라.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크리스티 놈 그 국토안보부 장관 이런 사람들 기소해라 이런 구호까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압박을 주면서 더 정치인들을 움직여서 이걸 제도적으로 바꿔나가는 게 시민의 일일 거고 특히 지금 안 그래도 의회에서 상원이나 하원에서 공화당 쪽에서도 이제 슬슬 중간선거 다가오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는 우리 떨어진다 하면서 네. 조금씩 불만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소화기관이 슬슬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긴장이 되면서. 네. 이탈이 나올 텐데 이제 제가 가장 크게 걱정을 하고 미국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평화롭게 은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모르긴 몰라도 곧 다시 뵐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가 XXFM 출연하는 걸 항상 좋아하니까 트럼프가 저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출연을 안 할 수 없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LA도 사진데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영원 통신원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